예, 이번엔 키워드로 여러 의혹들 접근해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이만기 입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입니다.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네. 동양대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해서 이 표창장을 받았다는데 학교 측은 준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입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검찰은 지금 함구령을 내렸고 또 그 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 내용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뭐랄까요? 요점만 좀 정리를 하면 네. 일단 그 총장 직인이 찍히려면 대장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대요. 그리고 일련 번호 그리고 뭐 양식도 다르다. 이게 네. 동양대 측의 해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풀어주신다면? 위조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동양대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예.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가 또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가 예.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한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관여를 했다면? 네, 예.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가 예.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좀 혼란이 생겨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유력 일간지 한 보도,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내부 공문도 조국 딸 관련해서 총장상 수상 없음이라고 예. 이런 제목이 달고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 실제 공문 내용과 보도의 제목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예. 점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성해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같은 예. 그런 인터뷰가 또 아침에 보도됐는데 예. 또 조금 전에는 이제 동양대 측에서 그거는 잘못된 보도다. 그거는 정정 보도를 청구하겠다라는 예. 말을 했어요.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예. 또한 또 뭔가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한 보도가 또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그 당사자의 경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동양대학교는 사립대학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입니다. 동양대학교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힌 그런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냈다면 예. 그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죠.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입시에 활용해서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에 예. 제출했다면 이거는 위조사문서 행사임과 동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관되어 있다면 다 공범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동양대 측에서 또 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예. 이게 총장 상인지 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인지 이것도 다르다 예. 그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전결 규정에 의해서 총장이 모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예. 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총장이 일일이 다 직인을 네. 찍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헷갈리는 거는 예. 최승현 총장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도장을 찍는 건 아니지만 예. 대장은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찍지 않았어도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 대장은 예. 소각 대상도 아니다.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국 후보자는 딸이 봉사 활동을 한 게 맞고 상을 받은 것도 맞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만기 소장님, 네.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펙 쌓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총장 표창장이라는 게 봉사활동으로 흔히 받을 수 있는 일인지 혹은 드문 일인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기관장에 상을 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하나는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예. 봉사활동 같은 것은 사실 정성평가가 좀 강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정성평가, 예를 들면 정량평가. 정량은 주관적인 평가고요. 예. 정성은 주관적이고 정량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은 예. 정량적인 평가가 되죠. 하지만 표창장, 뭐 선행상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거에 상을 줄 때는 예. 대체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성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정성평가인 경우는 부모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장관상도 만들어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총장, 표창장이 흔한 건 아니지만 뭐 못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 지도층을 부모로 둔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실제로 목격하시기도 하셨나요? 종종 있을 수는 있죠. 과거에 제가 뭐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본 경우도. 왜냐하면 어떤 대회 같은 걸 주최를 해서 그 입상자를 정할 때 그 예. 대회 주최자가 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과거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 과거라는 게 몇 년 전쯤 뭐 말씀이신 10여 년,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여 년 전, 20년 전. 손소 변호사님, 네. 이 관련 보도가 나가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 교수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거 보도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잘 좀 얘기 좀 네. 해달라. 이거는 무슨 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여요. 어떤 첫 가능성을 첫 번째, 말씀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자세히 짚은 대로 예. 만약 문서 위조 사실이 존재한다면 지금 저희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가정입니다. 거죠. 예. 네. 만약 문서를 위조했다면 예. 또 그렇게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대입에 활용했고 이익을 봤다면 그러한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 그러한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예. 뭔가 부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요청을 추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도덕적인 그런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예. 또한 이제 배우자인 조국 후보자에게 미칠 타격도 상당히 예. 클 것이고요.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 위조가 아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학교 측에서 잘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예. 공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도와달라 이런 정당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오늘 보도대로 학교 관계자에게 잘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문제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럼 이 문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의 의혹이긴 한데요.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박 보도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혹시 증거 인멸 가능성도 짚어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역시 잘 좀 얘기해달라고 한 그 전화 통화 내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반박 보도 자료라는 게. 예. 정말 문서를 위조했고 잘못을 했는데 이거를 거짓말로 덮어달라는 보도자료 제공 요청이라면 예.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예.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달라 보여달라라는 요청이라면 예. 이거는 본인의 어떤 문제 없음을 보이기 위한 그런 그 자구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예.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위조했느냐.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고 발급받았고 입시에 예. 활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에서 국민 보수에서 중도로라는 아이디 쓰시는 님께서 사실 확인 전에는 사문서 위조죄를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만기 소장님. 네.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영향을 줬겠습니까? 만약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표창장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걸 적을 이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소개서 같은 데 적었다면 영향을 고려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 근데 뭐 여러 표창장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정되는 어떤 수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총장이나 대학교 총장이면 거의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한테 받은 상은 뭐 어느 정도 위력이 있죠. 총장이나 도지사, 뭐 장관급 이상의 수상 실적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일단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 그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의전원 입학 자소서에 혹시 네. 이름을 한자로 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블라인드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의전원 부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예. 블라인드 면접은 수험 번호를 가리게 돼 있고요. 예. 이름을 가리게 돼 있고 출신 학교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이름을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 블라인드 면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 요즘은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 예. 이름을 다 가리고요. 수험 번호도 임시 번호를 발급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아이의 원래 수험 번호를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름을 노출했다고 하면 블라인드 면접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그럼 SNS는 어떻습니까? 뭐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SNS를 노출하는 부분도 근데 이제 그 아이디가 문제가 되겠죠. 예. 아이디가 만약에 본인임을 알 수 있으면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임을 모를 수 있으면 뭐 위배가 안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류가 뿅입니다. 서류가 뽕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한 건데요. 일단은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측에서는 이 장학금 신청자와 추천 교수가 적힌 서류는 이미 폐기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압수수색 결과 이 서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서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장학금 관련된 논란도 굉장히 큰데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유한데 돈을 받았느냐 이런 비난 수준을 넘어서 예. 만약 조국 후보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예. 이제 자녀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했는지 예. 아니면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어떤 거래 일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예. 등등을 따져야 형사 책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 가기는 너무 좀 추상적입니다. 예. 직접적인 어떤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검찰은 어떤 혐의를 네.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직권남용. 네, 또는 그 장학금을 매개로 한 뇌물 공여 또는 뇌물 뇌물수수 공여. 예, 등등의 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압수수색 결과 그 해당 서류가 예. 폐기된 게 아니라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예. 이 보도 역시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당일 특정 매체에 여러 가지 보도가 예. 단독 보도가 있으면서 검찰 내에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압수수색 등의 수사와 관련돼서 보도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예. 특정 서류가 압수되었다, 뭐 검찰에 입수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게 예.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측면에서. 예. 그리고 또 서울대 측에서는 이미 폐기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존재한다면 그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예. 또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폐기되지 않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육청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자료 폐기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측의 서류 자료 입장을 또 입수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다 폐기됐다고 했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예. 지금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기 소장님, 이게 네. 유령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뭐 서울대 장학금 규정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구성원이 아니니까 예.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규정으로 볼 때는 신청해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안 해도 주는 경우는 이제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학점이 나오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아마 그 당시 규정과는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청해야 줄 수 있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예. 대부분 유령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일단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한 서류 논란 살펴봤고, 이번에는 생활기록부가 뿅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주강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보한 걸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공익제보라고는 하는데. 네, 굉장히 궁금하고 예. 오늘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에 대한 고소와 고발도 지금 제기된 상태이고요. 예. 특히 교육위가 열렸는데 국회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다 전산 처리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이 자료를 열람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랬더니 교육부 차관의 답은 두 명이다. 확인한 사람, 열람한 사람이. 예. 본인, 수사기관. 그렇다면 본인이 이거를 주광덕 의원 측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 예. 결국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주광덕 의원 측에게 제공된 거 아니냐라고 예, 예. 하는 의문을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사실 입수 경로를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국민 알 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가장 상층부에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예. 또는 본인이 속한 그런 정당 또는 세력의 이익이 존재할지 몰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항상 이제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어떤 정파든지 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내세우기 마련인데 예. 이 문제는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어떤 부분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예. 법적으로는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또 보면 학교장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요건을 충족해서 이 자료를 받은 사람도 그 목적 외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주광덕 의원이 정상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예. 또는 사주해서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공개했다면 그 예. 부분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예.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광덕 의원은 이거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예. 네, 이제 민사 재판인데요. 예. 민사 재판인데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예. 당시도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제 그 직을 내려놓고 이제 사퇴했습니다만 예.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예. 제 동료 학생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그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됐고 예, 예.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주장했어요. 예. 이게 민사적으로 허위 사실이고 또 불법행위다라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2심까지 판결 나왔는데 예. 결국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게 판결이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이번 주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 사건은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또 불법행위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생활기록부 관련된 부분은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형사적인 생각이 책임. 들고요. 예. 따라서 주광덕 의원 측에서도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그 법률가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발표했을 것입니다. 예. 따라서 추후에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에 따른 직접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은 고소건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만기 소장님, 이 주광덕 의원의 또 주장을 살펴보면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내신을 공개했어요. 4등급에서 6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잘해서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된 것이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외고 내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내신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예. 그 아버지 청문회 때문에 자녀의 성적이 공개된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등급은 9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예. 11%까지가 2등급이고 쭉 나누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 한 4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40등 정도 하는 것이고요. 6등급이면 한 60등에서 한 70등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고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외고는 엄청나게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과목 시험 봐서 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되게 이제 얘는 4등급이니까 공부를 못해 이러면 안 되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서 살다 온 애가 영어가 4, 5, 6등급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영어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외국서 살다 온 애들이 예. 한국식 영어 시험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아이도 그럴 경우도 이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진실 게임입니다. 장영표 교수와 조국 후보자 사이의 진실 게임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서 검찰이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는 모르는 사이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영표 교수의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인턴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이 진실 게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금 전에 진행자가 언급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또 잘 뜯어보면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정말 조국 후보자는 장영표 교수를 직접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장영표 교수의 해명대로 이제 두 사람의 배우자, 아내들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평가와 별개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성립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장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 건 아니고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 신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참고인 조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과 다른 압수물 등의 어떤 조사 결과 등과 맞춰보고 이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장영표 교수는 참고인이고요. 또 조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 교수가 어떤 입장을 수사기관에서 밝혔는지 알 수 없고, 또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한 이야기와 실제로 검찰에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앞에서 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이 장영표 교수의 입장 또는 당시에 장영표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만기 소장님께는 이 주제 드리겠습니다. 스펙 품앗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부모가 사회 지도층일 경우에는 서로 뭐 인턴 품앗이, 뭐 스펙 품앗이, 그러니까 서로 자녀의 입시를 도와주는 이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로 좀 성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입시 그 상황이 그때와 지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들에서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교과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품앗이가 유행처럼 있었어요. 그 실사례 몇 개만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경우,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장 교수님과 조 교수님 사이에 서로 뭐 로스쿨 인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또 뭐 지금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애를 너희 회사에 인턴 시켜주면 뭐 너희 아이를 우리 회사에 인턴 시켜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논문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논문 말씀하셨는데 그게 논문이 사실 인턴 과정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보면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지만 그 전에까지 외국어 특기자였기 때문에 이 비교과의 위력이 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외고를 나와서 이공계 대학을 진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논문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논문을 낸 적이 없다. 이것은 사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인데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기에 고려대학이 제출 서류가 12개 이내였어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그 쓴 내용을 뭔가 근거를 내야 대학에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논문을 낼 때 논문 전체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표지, 또 그 아이의 이름이 들어있는 페이지 한 2페이지 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근거 자료를 냈는데 그 논문을 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공계에 진학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비록 외국어 특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다. 문과생이 이공계 진학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외고생이 논문을 써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신기할 거라고요. 너 외고인데 어떻게 이런 논문을 썼느냐? 예. 그래서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지언정 긍정적인 요인은 있었다.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 전형이라 하더라도. 예. 조국 후보자나 고려대 측은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영향이 없다고는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영향이 있냐 없냐는 그 당시 평가자만이 아는 것이지 그렇죠. 대학의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정성 평가겠네요, 그죠? 그때 이제 보통 사정관은 두 부류가 있거든요. 예. 전임 사정관이 있고 위촉 사정관인데 위촉 사정관은 교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환경생태공학부라고 하더라도 예.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손소 변호사님께 이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정 부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가 관여를 했느냐 했느냐 이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만약 모든 일을 다 몰랐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는 없는 거겠죠? 우선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일단 조국 후보자와 별개로 볼 때 예.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반대로 수사는 굉장히 수사의 의의가 뭐냐면 잘못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예. 수사해봤더니 잘못이 없더라라고 확인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누가 잘못이 있다면 누가 잘못을 예. 했고 잘못이 예. 없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테고요. 예. 또 설령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조국 후보자의 범죄라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비난은 예. 별개로 하고 법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냉정하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고요. 예.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성 측면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령 조국 후보자 본인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예.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또 가족들의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예. 그런 수사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 장관으로서 이렇게 검찰 상부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은 사실 굉장히 뼈아플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논하는 부분과 예. 또한 장관으로서의 적합성을 논하는 부분은 다른 측면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 뉴이쪽 가족들의 의견 잠깐 소개하면요. 유튜브에서 남푸른 하늘님께서 진실이 무엇이건 밝혀지면 그 책임은 꼭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3558님의 경우는 부모의 스펙과 인맥이 아이의 합격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 법도 보직도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렇게 자조적인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소장님, 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오늘 교육부가 논의 착수했습니다. 어떤 안들이 나올까요? 일단 이제 10년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 지적을 하시는 건데 예. 실제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교육부가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동안의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2020학년도 입시제도인데 예. 아직 실행도 못하고 또 그걸 개선해야 되는. 근데 나올 수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는 정시 모집 수능 전형을 확대하는 거. 예.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거. 뭐 규제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뭐 그동안 그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았다고 하는 수상 경력을 폐지하거나 예.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친인척에 대해서 평가에 참여 못하게 하는 회피 제척을 좀 강화한다거나 이 정도 이외에는 쉽지 않아요. 뭐 묶어보면 이제 일체의 학교 외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예. 이 정도 이외에는 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
학대반이 답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고 예.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고 정시는 수능 중심인데 사실 이제 수능에서 왜 수시로 갔느냐, 학생부로 갔느냐 그 이유는 학교 수업이 황폐화됐거든요. 예. 문제풀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아서 좀 축소시킨 전형을 다시 확대한다 그러면 옛날의 어려움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시 확대가 답은 아니고요. 일단 비율을 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시와 정시가 6대 4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6대 4면은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수를 정시에 넘기는 수시 2월이 있는데 예. 그거 하면 한 5대 5가 됩니다. 그때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정시에 가면 되고 예. 내신이 좋은 친구는 수시에 가면 되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견해는 5대 5 정도가 좋겠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입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5대5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은 내신이 불리하니까 예. 논술에 매달려서 수시에 대학을 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좀 낭비라고 치면은 5대 5 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 강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6대 4로 가고 실제로는 5대 5가 되는 이것이 제일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